안녕하세요. 닥쳐라 정치입니다. 오늘 국회가 아주 아수라장이 됐어요.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공수처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 대회에 이른바 태극기 부대가 몰려오게 됐는데요.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게 되면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겁니다. 그 과정에 민주당 30의원이 폭행을 당했고 정의당 관계자들은 머리채가 뜯기는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데 자한당 황교안 대표는 여러분들의 분노가 국회에 큰 영향을 줄 거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승리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국회에서 난동을 피우고 있다가 7시 반부터 경찰이 해산에 나서게 됐는데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시위대 수십 명은 경찰에 의해 연행되기도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태극기 부대의 국회 난입 사태를 부르게 된 자유한국당 집회가 오전 11시부터 시작돼서는 8시간이 넘도록 경찰은 뭐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뉴스를 보면서 더 답답한 거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그런데 더 답답한 건요. 얼마 전 홍정욱 전 의원이 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징역 2년 6개월에다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요. 집행유예라는 건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이번엔 풀어줄게 다음에 조심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홍정욱 전 의원 딸에게 법원은 보호관찰과 함께 추징금 17만 8,500원을 내라고 판결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서 무단투기를 하다 딱 걸리게 되면 벌금이 2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마약 LSD 그것도 3kg를 밀반입했는데 벌금이 참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것보다 더 적단 거잖아요. LSD라는 건 미국에선요. 마약 단속국이 1급 마약으로 분류했을 정도로 매우 강력한 환각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카인 100배, 필로폰 300배보다도 더 환각성이 강해서 슈퍼맨 각성제라고 불린다고 하네요. 더구나 밀반입하다 딱 걸렸으면 당시 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체내에 잔여 약물이 있는지, 그리고 혼자 투약을 하려고 가져오게 된 건지, 아니면 누군가와 같이 하려고 한 건지, 그리고 또 누구한테 사주를 받고서 밀수를 했는지 구속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리다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구속하지도 않았죠. 그러다 결국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7만 8,500원. 그것도요, 검찰이 18만 원을 구형했는데요. 법원이 1,500원을 깎아줬대요, 또. 그러니까 대통령만 바뀌었다고 하는 게 이런 상황에서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민주진보 세력은 광복 이후로 고작 13년입니다. 13년. 그런데 자칭 보수라는 세력은 60년이 넘으니 그만큼 민주진보 세력은 애들이라는 것이죠. 애들. 더 키워주고 더 먹여줘서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여기저기 관공서에서도 민주주의가 뭔지 제대로 깨달은 분들이 파고들어 넘쳐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거제 개정을 앞두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한판 붙었죠.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단가를 후려치는 것 같다며 아주 원색적인 비난을 날렸고 민주당이 발끈해 더 이상 선거법 개정은 없다고 맞받아 쳤는데 참 같은 말도 어쩌면 그렇게 밉게도 하는지 심상정 대표는 뭔가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버릇이 있는 것 같은데 은연중 자신이 대선 주자라는 걸 과시하고 싶은 게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아주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정의당이 부리는 고집은 내년 총선이 되면 엄청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갈 것 같아요. 아니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 민주당과 야3당은 이른바 4+1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면서 서로 협조하기로 약속을 했었죠. 그래서 정의당이 내세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는 하되 지역구 225석과 비례 75석은 너무나 많으니 지역구 250석 그리고 비례는 50으로 하자고 잠정 합의한 것이고 그리고 비례대표 50석도 50%로 반영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요 50석 중에 30석에 캡을 씌우려 하니까 정의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죠. 거기에다 민주당은 전국을 6개 영역으로 나눠서 지역별 석패율을 각 1명씩 총 6명으로 하자고 주장한 반면에 정의당에서는 석패율 수를 12명으로 늘리고 지역이 아닌 전국 단위 득표율로 정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다시피요. 이 선거제도라는 건 각 당의 사활이 걸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거제도에 따라서 유리한지 불리한지가 정해지는 것인데 지금의 문제는 정의당이 자꾸 자기 당에 유리한 내용만 주장한다는 겁니다. 석패율 도입만 봐도요.
요즘 중진불사, 중진의원들 구하기란 말이 나오는 이유가 혹시라도 지역구에서 떨어질지도 모르는 심상정 대표를 구하려는 법으로 민주당 쪽에서 인식할 수가 있는 게 이게 지역구에서 떨어지게 돼도요. 해당 지역의 정당 지지율로 지역구 낙선자를 비례대표로 할 수 있는 게 이 석패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정의당에서는 이 석패율 제도를 지역이 아닌 전국 득표율로 따지자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선거법 개정을 검찰개혁과 연계하게 됐을 때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셨던 이유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검찰개혁은 시대적인 명분으로 보나? 그동안 각 당의 대선 후보가 내세운 공약으로 보나요? 대부분의 국민들이라면 찬성했던 공약이었던 것으로 구태여 선거법 개정과 연계하지 않아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이죠. 참고로 이 석패율 제도는 아베나 아소다로 같은 정치인들이 나라를 쥐어잡고 흔드는 일본이란 나라가 1996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지역구 선거에서 가장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구제해 주자는 식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일본처럼 자기 자식들에게도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는 선거법이라고 보셔도 되는 게 그러니까 어느 한 후보자가요.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 출마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면서 다른 출마자들 중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뽑아주는 제도인데 같이 등재된 중복 출마자들 중에서 일단 지역구에 당선된 사람은 제외해버리고 나머지 남은 사람들 중에서 아쉽게 패배한 사람이 비례대표로 당선되게 만드는 선거제도입니다. 물론 이 석패율 제도의 장점도 있는데 선거 때가 되면은 공천 좀 받자고 난리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 그래서 이 석패율 제도는 당 안에서 터질 수 있는 공천 갈등을 완화시켜주면서 정당의 열세 지역에서도 낙선을 했을 때 비례대표로 당선이 가능해 지역적 기반을 확대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거대 정당 안에서 유력한 정치인들이라면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 출마가 가능해서 쉽게 당선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패율 선거제를 가리켜 중진불사라는 말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나 특정한 대표자들을 국회에 진출시킬 수 있게 만드니 지지 정당을 투표해 국민들이 지지하는 정당이 비율로 따져서 국회의원이 되도록 만드는 비례대표의 본래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단점도 있어요. 어쨌든 만약에 정의당에서요. 이런 식으로 선거법 개정을 볼모로 검찰개혁에 미온적으로 나오면 내년에는 반드시 여론의 철퇴를 맞고서 지지율이 폭락할 건 불보듯 뻔한 것 같은데 아니 그동안 민주당 지지자들이라면 주요 선거 때마다 후보는 민주당, 정당은 정의당이라며 몰아주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정의당 쪽에서 당리 당량만 따지며 민주당을 향해서 중소기업의 단가나 후려치는 대기업이라고 비난을 할 정도면 더 이상 선거제 개혁을 위해서 함께 공조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의당에서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나오니 이제는 민주당에서도 선거제 개혁의 원안 225대 75로 가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만약요 그렇게 가면은 지역구 축소를 염려한 의원들의 반발로 표결에서 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엔 또 자유한국당 쪽만 웃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지금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된다면 민주당이 정당 지지율 40%를 얻고서 전국 지역구에서 120석을 당선시키게 되면은 비례대표로는 한 명도 당선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 측에선 인재 영입을 할 수도 없으니 비례대표 지원 자체도 하지 않을 소지도 높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오만한 태도라는 것인데 아니 지난 대선 후보 토론에서 보았듯 심상정 대표는 본인 잘난 맛에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다가 여론에 엄청난 질책을 받지 않았습니까? 물론 내심으론 본인이 문재인 후보보다 더 똑똑하다고 보여주고 싶었을 테지만 아니 할 말이 따로 있는 것이지 민주당이 중소기업 단가 후려치는 대기업 같다니 생각을 해봐요. 민주당 지지율이 쭉쭉 올라가게 되면은 정의당 지지율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여유가 있는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이 정의당을 키워줘야 한다며 투표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의당에서요. 지금 이런 식으로 오만하게 나가면 깨어있는 시민들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더구나 지난 조국 전 장관을 향해서 아무런 팩트체크도 못하던 정의당.
그렇게 몇 달 동안 언론에서 가짜 뉴스를 떠들어대는데도 정의당에서 한 게 뭐가 있었나요? 고작 한다는 말이요.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한다 라는 표현밖에 없었죠. 툭 하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하기도 하면서 뉴스공장에 나와서 인터뷰하던 동양대 교수님이나 직원들 인터뷰는 듣지도 못했나? 그리고 MBC PD수첩에서 동양대 표창장 얘기를 했을 때 정의당 의원들은 한 명도 못 봤나? 그래, 그렇다고 쳐. 선거제 개혁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어. 그런데 서초동이나 여의도에서요. 수백만의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서 검찰개혁, 조국수호, 공수처 설치를 외치는 모습이 정의당 눈에는 안 보였던 건가요? 그러니까 내년에 총선은 정의당이 외치는 정의를 위해서 촛불 시민들이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정의당의 정의는 기회주의 정의, 선택적 정의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정의당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 4%대로 쪼그라들면서 본인들의 욕심에 아주 엄청난 기회를 날렸다고 한탄하게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자면 노회찬 의원이 살아계셨다면 과연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정의당에서 꿀먹은 벙어리들처럼 아무런 팩트체크도 못하고 있었겠습니까? 하물며 동양대 직원들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꺼내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선거법 개정을 볼모로 국민들의 염원인 검찰개혁마저 무산되게 된다면 정의당의 미래는 고작 4%, 옛날 그 수준으로 쪼그라들 것은 분명한 것 같네요. 정말 실망입니다, 정의당.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you.